네, 5월 24일 비트코인 시장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은 마이크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소리 때문에 다들 그러셨는데 최근에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소리가 안 좋았는데 이제 마이크가 도착해서 좀 더 잘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5월 24일 비트코인 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추세선을 우리가 이제 만들었었는데 이 추세선 따라서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톡으로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매수 픽을 안 드리고 하는 이유가 아직 추세가 이렇게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픽을 안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위로 추세 전환이 됐을 때 그때 픽을 저희가 드리고 매수 신호를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 아직까지도 지금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자 이번에 하락이 왜 됐는지 그런 거에 따라 모든 거를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이건 나중에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 뉴스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 하락이 또 왔던 이유 중에 하나, 또 퍼드가 들어가죠. 어제 이야기했죠. 퍼드, fear, uncertainty, doubt, 겁, 불확실성, 의문에 대해서 퍼드가 또 나왔습니다. 보면은, 자, 이거는 저번에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계속 뉴스가 지난 뉴스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뭐 지난 21일 날 뭐 중국이 규제를 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자, 여기가 중요해요. 중국계 대형 거래소 후오비가 중국에서 일부 상품을 중단했으며 채굴자 서비스를 종료를 하겠다. 후오비 측은 어, 보면은 종료를 한다고 이야기는 했어요. 했는데 자, 그에 더해 후오비가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하고 폐쇄까지 한다는 루머가 퍼졌다. 이거랑 위의 내용이랑 다른 내용이에요. 채굴 서비스 종료를 하고 일부 상품을 중단을 했다라는 거지 후오비가 입출금 서비스 중단하고 폐쇄를 한다라는 거는 퍼드죠. 루머입니다. 그래서 후오비 측은 입출금 서비스나 폐쇄 관련 루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자세히 뉴스를 보면은 자, 글로벌 암호화폐 후오비가 일부 국가에서 일부 국가에서 서비스 중단에 나서고 있다. 일부 국가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일부 서비스를 특정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입출금 폐쇄라고 거래소가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특정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중단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내용 같은 거 보면은 지금 호비는 한국, 싱가포르, 그리고 미국, 일본, 홍콩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중국에서도 제공이 됐죠.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 쪽에서는 서비스를 제공을 안 할 뿐인 거예요. 서비스를 중단을 한다고. 어, 특정 국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 특정 국가가 아마 중국이겠죠. 서비스를 중단을 하는 거지. 중단과 뭐 서비스를 중단을 하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상품을 중단을 한다라는 거지. 폐쇄를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여기에 또 퍼드가 생기죠. 이 같은 맥락인데 이 말 한마디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 내용을 보면은 뭐 폐쇄하는 거 아닌가. 근데 폐쇄랑 서비스 중단이랑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중국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고 큰 그런 내용이 아닌데 이제 또 사람들이 또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진짜 뭐 이제는 뭐 한국도 뭐 거래소가 다 이제 사라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 더 딥이라고 해서 하락세 매수, 저점 매수 이야기를 하죠. 지난주에 시장 붕괴가 되는 이 시간 동안 대형 비트코인 보유자들, 고래들이죠. 바이 더 딥을 했다. 하락 매수를 했다. 저점 매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은 다 털고 있을 때 고래들은 산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개미들은 버스가 떠나면은
어, 다시 버스를 돌리지 못하죠. 그냥 멍하니 쳐다보는데 고래들은 버스가 떠나면 그 버스를 다시 돌려 올 수가 있습니다. 시장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자, 시장 붕괴가 한창일 때 12만 비트코인을 구입을 했다. 가격으로 치면 얼마인가요? 지금 4천만 원 정도로 잡아도 4천만 40조네요. 40조 원의 비트코인을 구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야기하죠. 털리는 개미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털리는 개미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무조건 뭐, 지금 뭐 또 사세요, 또 사세요. 이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멘탈을 잡고 조금 견뎌라는 이야기죠. 자, 보면은, 어, 카일 데이비스가 블룸버그에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투자하기 위해 돈을 빌린 사람들은 시스템에서 사라졌다. 뭐 레버리지 이런 것들 지금 청산되고 다 하죠. 자, 대규모 청산을 볼 때 매수할 기회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일주일 만에 하락폭을 모두 만회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어떻게 상승을 할 수가 있을지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야기 드렸죠. 여기 스톡 투 플로어 차트를 보여드리고 하는데 자주 보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 날짜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이때 제일 떨어졌을 때가 언제냐?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그리고 제가 지금 이 구간이 지금 이 구간과 제일 흡사하다라고 했죠. 이때가 언제?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자, 그리고 여기 이 반등을 쳤던 이 구간 있죠. 반등을 쳤던 이 구간. 이렇게 그래프, 제가 말했죠. 그래프를 볼 때 그냥 시각적으로 보지 말고, 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반등을 쳤을 때가 9월 2일인가요? 언제죠? 자, 대충 9월 달로 잡읍시다. 9월 달. 9월 2일 정도 초반이네요. 자, 우리가 과거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봤던 이 차트,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유의하면서 한번 볼게요. 7월, 7월이었죠. 아까 7월 15일이었습니다. 2017년 7월 15일. 2017년 7월 15일. 제가 이 구간이 지금 현재랑 가장 비슷한 구간이죠. 색깔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색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냥 쉽게 알아듣기 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색깔도 지금 이 부분이랑 가장 비슷하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때가 7월 15일이었고요. 그리고 반등을 했을 때가 9월 2일입니다. 자, 그럼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자,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보면은 이 구간을 보다가 이 구간 보면 뭐 변동이 없는 것 같죠. 제가 그렇게 보시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만 원이면 만 원이 100%가 오르면은 얼마죠? 2만 원이죠. 2만 원이 되죠. 그런데 100원이 200%가 오르죠. 그럼 얼마인가요? 300원인가요? 자, 우리는 300원이 됐는지 2만 원이 됐는지 이걸 신경 쓰지 말고 몇 프로가 올랐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300원이면 여기 진짜 이렇게 자그맣겠죠? 근데 2만 원이면 뭐 이렇게 차이가 나겠죠. 우리는 이 그래프에 속지 말고 아까 말했듯이 맨날 말하듯이 퍼센트지에 우리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가 7월 15일부터 9월 2일 지난 지금 최근 차트가 너무 높아지니까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렇지 이때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7월 아까 15일이었죠. 15일 이 정도쯤부터 시작을 해서 9월 2일까지 얼마가 올랐나요? 206%가 오릅니다. 206%가 올라요. 206%. 제가 왜 여러분한테 계속 상승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얼마나 걸렸죠? 48일. 48일 동안 206%가 올랐습니다. 48일 동안.
48일 동안.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지금 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반등을 만약 한다. 자, 우리가 만약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그럼 우리가 그냥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48일 동안 206%가 올랐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더 떨어져서 자, 우리가 뭐 한 3천만 원, 3천만 원까지 갔다고 한번 칩시다. 3천만 원까지. 3천만 원까지 딱 갔는데 여기에서 206% 자, 뭐 3천만 원에서 시작을 했다. 206%까지 올라가면은 어딘가요? 9천만 원 찍는 거예요. 3천만 원에서 시작을 했을 때 9천만 원을 찍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 견뎌서 뭐 3천 한 500만 원 선부터 시작을 했다. 200%면 1억 넘죠? 196%가 이제 1억 넘어버리는데 1억 5천까지 가버리는데 이게 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표상으로 아니거든요. 자, 이거는 그냥 한 번에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런 움직임은 13년도 때도 있었습니다. 13년도 때도 이렇게 색깔 보세요. 보시면 주황색에서 이제 노란색 선으로 가는 노란색으로 갈 때 한번 이렇게 다 떨어져 줍니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상승을 해줘요. 여기도 얼마나 올랐는지 아나요? 여기는 더 올랐어요. 여기는 보면은 지금 그때 90달러였거든요. 90달러에서 900, 900달러까지 800, 900, 950달러까지 가네요. 10배가 올랐습니다. 10배면은 1000%죠. 13년도 때 이렇게 한번 했고 17년도 때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연도에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프가 과거부터 이런 그래프가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무조건 뭐 100%다, 뭐 100%, 뭐 200% 이건 아니겠지만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웬만하면 이 정도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 차트를 보면서 저는 이야기하죠. 차트 보는 게 뭐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뭐 예언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조건 뭐 오른다 내린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차트를 보면서 미래를 조금은 예측을 한다라는 거죠. 과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라는 예측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측이 타당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냥 허황되게 이 차트만 보고 무조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시장을 보면 다 그래요.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 더 딥을 하고 있고 뭐 망할 거면은 이 기관들이 멍청하다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할까요? 아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에 우리 회원방에서 이야기했는 거. 아, 그리고 이것도 한번 기사가 있네요. 자, 비트코인은 현재까지 415번 사망을 했다. 415번 사망을 했네요. 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총 415번이라는 거예요. 올해 들어는 비트코인이 22회, 별로 안 죽었네요. 올해는. 가장 많이 사망했던 때가 2017년, 124회. 18년도에 93회. 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은 항상 조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정이 항상 있었고 하락장이 있었다. 예전부터 코인을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 하락이 별로 크게 와닿지 않아요. 왜 그러냐? 예전에도 겪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 하이먼 민스키 모델 제가 저번에 그래프 한번 보여드렸죠. 우리는 도대체 어디일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뉴스나 뭐 신문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하이먼 민스키는 뭐냐? 뭐 주식이나 이런 버블, 원유나 이런 부동산 같은 게 버블이 생겼을 때 나중에 어떤 형식으로 가는지. 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공포 투매 정도까지 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비트코인 차트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여기까지 그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뭔가 좀 닮지 않았나요? 이렇게 보면은 좀 닮았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정상화 1차 가격, 장기 평균 가격이 있습니다. 장기 평균 가격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가는 차트가 보이는데, 이 그림은 좀 빠졌는데, 원래 이게 어떻게 되냐? 아, 여기 있네요. 기관 투자가가 진입을 합니다. 언제죠? 테슬라, 그리고 비자, 뭐 이런 곳에서 승인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대중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이번에 올랐었죠? 그러다가 현실 부정 단계. 자, 보면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자, 현실 부정 단계 어딜까요? 이 구간이죠. 내렸죠. 새로운 논리 탄생 어딥니까? 비트코인이 6,400 6만 4천 불 찍었을 때 이 구간일 것 같아요. 이 구간이고 내려왔죠? 현실 부정 단계입니다, 지금. 현실 부정 단계가 겪었죠. 그 다음에 내려와서 공포가 있고 이제 투매까지 왔습니다. 이제 좌절까지 가야 돼요. 좌절까지 가야 됩니다. 이 좌절까지 오고 정상화가 된다. 자, 정상화되면은 그러면은 이 구간이 끝 아닌가요? 아니죠. 이거를 한 번 더 반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상화가 됩니다. 자, 제가 이 차트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요. 좌절합니다. 좌절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겠죠. 이거는 그냥 뭐 가격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뭐 여기에서 뭐 하면 그러면 뭐 2,400불까지 떨어지나요?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그냥 그리는 겁니다. 만약 이 그래프대로라면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예전부터 이렇게 이어져 왔던 추세선으로 치면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올라오겠죠. 정상화가 되고. 그리고 또 한 번 이걸 반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기 제가 봤을 때 추세선은 이거예요. 예전부터 이어져 왔던 추세선은 이건데 제가 이번에 241선으로 장기선 하나 만들어 봤는데 241선도 지금 이제 뚫렸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이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달리기 시작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이 빨간색 장기선이 지금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21선, 뭐 61선, 뭐 이런 선들은 다 날라갔죠. 241선 이번에 추가를 해봤는데 지금 이 구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 그림대로 간다, 음, 이 차트대로 진짜 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는 공포랑 투매 이 단계까지 왔지 않을까 싶어요. 공포랑 투매 단계까지 왔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선에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다시 치고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 추세가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들. 추세가 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매수는 아직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면은 아까 말했듯이 진짜 두 달도 안 돼서 어떻게 됐나요? 상승 시작하죠? 두 달도 안 돼서 200%까지 오릅니다. 이건 있었던 일이잖아요. 없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있었습니다, 이 일은. 그렇죠? 자, 그럼 이 구간도 한번 우리가 볼까요? 비슷해요. 상승을 이렇게 합니다. 상승했죠. 여기에서 얼마나 올랐나요? 여기도 진짜 많이 올랐죠. 두 달 만에 비트코인이 300%가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오른 거예요. 이때도. 자, 이런 식으로 법을 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요. 사람들이 이제 좌절까지 갑니다. 평균선 보이시죠? 평균선 뚫고 장기 평균선 뚫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또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나요? 사람들이 좌절 한번 시키죠. 그 다음에 또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도대체 어떻게 됐냐고요. 그 이유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 당연히 지금 이 구간에 있었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 구간에서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쵸? 근데 우리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음, 우리도 보면은 지금 이 구간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애가 타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중에 또 이제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 또 아 내가 그때 왜 팔았지 이런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이 구간이라고 아까 봤던 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올라갈 때는 끝도 없이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매수를 지금 하는 건 추천을 안 합니다. 뭐 지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더 떨어진다 해도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거든요. 감당을 못 할 거면은 안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떨어져 봤자 한국으로 치면 그냥 저는 한 36,000? 진짜 이게 마지막까지 아닐까 싶어요.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 정도 리스크는 감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구간 나중에 오르면은 진짜 보이지도 않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난 이 정도 리스크는 감수하겠다 하면은 매수하시는 거고 추세가 아예 이제 돌아갔을 때 저는 알려드릴게요. 이제 추세가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럼 조금 덜 벌겠죠? 수익이 조금 적게 나겠죠?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 아, 그렇게 좀 욕심 안 부리고 하겠다 하면은 추세 알려줄 때 추세 보고 저점이라 생각되면 그때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지금 구간부터 계속 조금씩 계속 사놓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비트코인이 끝났다고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모든 차트들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먼 미스키 모델 우리는 이 구간이다. 그리고 이 제가 말하는 게 어떤 말이냐면 그러면 이게 끝 아닌가요? 이게 끝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 이어서 또 가면 된다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서 정상화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이걸 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딱 이 구간이 아닌가. 과거에 우리가 다 겪어봤던 그 구간들이 아닌가 싶어요. 과거에 겪어봤던 구간들이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까지 415번, 415번을 죽었었다, 사망했었다. 지금 같은 하락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일단 내일은 리딩 쉽니다. 내일은 리딩 쉬고 내일 모레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멘탈 잘 잡으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끝이 난 게 아니다. 스톡 투 플로우 차트에서도 그렇고 과거 차트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과거에서도 그랬고 이 과거에서도 작아서 안 보이지만 이 과거에서도 엄청나게 큰 등락을 많이 했었다. 여기 떨어졌었고 이 떨어진 게 작아 보여서 그렇지 떨어질 때 40%씩 이렇게 떨어졌다. 그리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됐다. 우리가 아직 2단계까지 안 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말하는 게 지금 2단계 안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구간에 뭐 많이 변동이 많아 보이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지금 한 이 정도 구간밖에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 이 정도? 제일 많이 하락을 하는 이 정도? 그 이후에는 저는 상승을 한다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리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멘탈 잘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